있습니다 지금. 아마 타켓이 사우디하고 한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우디도 보면 솔직히 그간의 베째라 식으로 미국한테 하면서 IS도 지원을 하고 이 사태를 초월해서 시리아 전쟁도 일으켜버렸는데, 미국이 봤을 때 사우디의 그 이중성, 한편으로는 알카에다 탈레반을 지원하고 IS를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있어야 유지되는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발을 빼면 사우디는 10년도 5년도 못 간다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에너지 산업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미국 자체 내에 있는 이 세일 가스나 세일 오일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미국은 더더욱이 중동의 존재 가치가 별로 없어질 수 있어서 아마 러시아하고 합의해가지고 시리아를 휴전을 시켜버릴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리고 IS는 조기에 이렇게 정리해보고, 그렇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합의하면 IS 정리되지요. IS만 적으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트럼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문제를 왜 우리가 개입해서 복잡하게 만드냐는 시각이거든요. 후세인이 독재를 하든가 말든가 그때가 나았지. 사람 죽지도 않고 전쟁도 없었고, 시리아의 아사드가 독재를 하든가 말든가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때가 나았지.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를 보면 이게 나라냐? 이게 트럼프의 시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합의를 해서 합의한 사람 당사자가 한 대 몰아서 정리해버린다. 그럼 IS 소탕은 굉장히 빨리 올 거라 봐. 러시아하고 미국이 동시에 IS 때리면 IS가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국은, 북한은 북한대로 뭐 이 압력을 넣고 하겠지만은 아마 트럼프가 있을 때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쏴도요, 트럼프가 겁을 안 먹을 거예요. 한번 해봐라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만 급해질 건데, 한국에 대해서 트럼프가 먼저 돈 내라는 이야기는 난 안 할 거라고 봐요. 이제 걸려들 겁니다, 한국이. 몇 가지 미국하고의 어떤 이런 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요, 이 안보 관계에서. 자, 미국은 최근에 8개월 안에 배치를 하자 했어요. 기억나요? 사드를 조기 배치해서 결정하자. 내년 연말까지 갈 게 뭐 있냐. 왜?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니까 내년 12월 달이 되면 미국이 봤을 때는 정권 교체가 될 것 같거든. 근데 최순실 사태가 나니까 더 서둘러요. 지금 미국의 조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뭔가, 워싱턴 포스트가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익이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즉 한국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에 미국 중국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겨우 돌려서 이쪽으로 붙여놨는데, 최순실 사태로 야당이 지금 권력을 차지해버리면서 한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이 취할 부분은 돈 내라고 접근하면 한국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알 거예요. 딱 이렇게 트집 잡을 부분을 하나를 볼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 딱 걸려들면 그걸 갖고 아마 미국이 굉장한 어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칠게 한국을 다룰 거다. 근데 어제 내가 걱정되는 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지적이는 뭐 트럼프 당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보면,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도 핵 개발하자고 좌파 평론가가 이야기해. 그 사람 절대로 핵을 개발하자는데 방점이 아니라 미군 철수의 방점 이야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자. 그런 분명히 이제 이 사드 문제 가지고 충돌할 때 분명히 이제 반미 이 선동이 아마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 제2야당 대표가 이랬습니다. 트럼프 당선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자 외교의 가장 큰 기회다. 박지원 정도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있는 이 수많은 반미 세력들, 자 지금도 아마 한국 언론은 트럼프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트립 잡고 인신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반 트럼프 여론을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한국에 뭐 요구할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요구하든 뭐 전화를 요구하든, 그럴 때 왕창 반미 지폐를 들고 일어나가지고 때려 퍼버리겠다. 지금 저쪽에서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고, 그렇게 트럼프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저쪽에서 너 이 나라 손 떼라. 그럼 트럼프 손 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요, 요 근래 레이건 이후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게 어제 선거에서 상원 하원을 다 다수당으로 석권했고 주지사까지 석권해버렸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에서 송두리째 이렇게 이기는 선거를 별로 한 적이 없을 건데요. 자,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를 드러내고 죽여버리려고 차라리 힐러리 찍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조지 W 부시도 투표 안 했다 그러잖아요. 텍사스에서. 그 집에 표만 해도 좀 많을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공화당에 빚이 없어요. 공화당 너희는 다 내 떨어뜨리려고 한 놈 이제 내가 됐으니까 너희 이제 한번 보자 이거 아닐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이 미국의 상하원 의회를 손에 쥐고 주무를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미국에도 대통령이 힘이 세다 해도요, 의회에서 오바마처럼 상하원에서 소수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니 뭐니 해갖고 저렇게 얕게 왔다리 갔다리만 했는데, 트럼프는 그게 아니라 힘을 갖다가 직접 의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적 파워를 가졌어요. 자, 여기에 저는 협상 대상자로 한국에서 미국에 만약에 이 국무 국방 내정자가 정해지면 누가 나가서 협상이라도 제대로 하겠느냐. 근데 지금도 제가 우려스러운 게 오늘 우상호 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이걸 공개를 했는데 그 당시 뭐 정세균 의장이랑 그때 미국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폴 라이언 이제 하원 의장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의 말을 인용해서 발표했는데 트럼프가 돼도 미국은 공화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떠드는데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트럼프 쪽에 라인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디다 갖다 대겠냐? 공화당 주도에다가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정부든 국회든. 근데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공화당을 자기 정당으로 보지도 않겠죠. 마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민주당을 정당으로 안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 공화당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통제하겠어요. 오히려 트럼프는 공화당을 때려부수면 때려부수지 그쪽에 통제를 안 받을 텐데 지금 나오는 말들 보면 공화당 줄이하고 줄을 대가지고 해보려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트럼프 인맥이 형성되겠죠. 트럼프 선거를 도왔던 뭐 존 볼턴, 뭐 루돌프 줄리아니 뉴욕시장 전, 그 다음에 깅그리치, 그 다음에 뭡니까 플린이라고 DIA 국장했던 양반,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화당에서 지지한 사람 중심으로 몰려드는 거지. 기존의 공화당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무시당하고, 제가 볼 때 폴 라이언은 트럼프 안 된다고 트럼프 이름 한 번 안 부르다가 마지막 유세에서 트럼프 한마디 했어요. 혹시 될 줄 몰라가.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힐러리를 깜빵에, 아마 내가 볼 때 나는 힐러리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임명할 거라고 봅니다. 저 사람 어제 오늘은 당선되었으니까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이 FBI, 미국 국무부, 그 다음에 오바마까지 내가 볼 때 조사할 일이 있으면 저 사람 할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마 정치적인 문제로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오늘 벌써 트럼프 반대 시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미국 언론들 100개 중에 98개가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언론들이. 그럼 트럼프를 헐뜯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자기가 칼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마치 지금 트럼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비슷한 처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집권만 했지 이 미국의 좌세력들이 다 지금 겨루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그 칼을 들어야지만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화당 길들이고 미국의 이 내부에 힐러리 같은 부패 세력을 비호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하면, 힐러리가 이메일 게이트가 뭡니까? 왜 이메일을 공적 전화기와 공적인 이메일을 안 쓰고 사적 전화기와 클린턴 재단에 연결된 이메일을 쓰고 그 비서가 지가 사적으로 쓰다가 들통난 거 아니에요. 비서 남편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비리가 많으니까. 공적 이메일을 쓰면 비리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 게이트의 본질은 부패 게이트예요. 돈 준 놈 비리를 봐주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잡아서 이걸 부패 비리라고 한번 뒤집어 버려야 힐러리가 안 됐다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다 확 갈 거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군기 잡고 대외적으로 군기 잡는 나라에 한국이 떠올랐고,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가 좀 까불 건데 아마 내가 볼 때 당분간은 상대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어떤 견적이 나와야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거라고 봐요. 그러는데 이번에 트럼프 주변에 포진할 사람들이 미국의 공화당에서 그동안에 제야의 보수격으로 있던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백악관 비서실장, 그 다음에부터 국무, 국방, 상무 이런 쪽으로 지금 포진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월가도 손을 한번 보겠다고 단단히 배울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처음에는 한국에도 정권이 바뀌면 깜빵 행진을 하듯이 미국에도 깜빵 행진을 하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기강잡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선거 끝나고 정치 보복이라는 게 거의 없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이 선거 자체가 미국이 완전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가지고 주로 한국에서 보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오바마나 힐러리 수하면은 이게 뭐 정치 보복 비슷한 거 아닙니까? 정치 보복이지. 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는 이 생각도 했는데 오늘 뭐 폴 라이언 어쩌고 떠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민주당 실세들을 치는 겁니다, 검찰로 이제 수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에 대해서는 아마 트럼프는 진절머리가 났을 거예요. 저는 뭐 쓰레기 정도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서 늘 하는 집권 대통령이 정계 개편하는 일과 미국에서 막 한 번도 없었을 일일 텐데
그렇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부나 국회가 공화당에다 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걷다가 줄 댔다가는 같이 날아가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 공화당에 줄 대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흔히 한국에서 줄댈 때 가장 쉬운 통로로 이용하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 기업연구소 AI, 무슨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랜드연구소 이런 것이 아마 한국의 정부나 한국의 정치인들이 끈대는 공화당 쪽의 라인인데, 이번에 이 선거에서 공화당의 주류들이 다 트럼프 도와주지 말자고 했어요. 조지 W. 부시 인맥부터 존 맥케인, 그 다음에 그 롬니.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었거나 대선 후보로 나간 사람이 아무도 트럼프 안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트럼프가 오죽했으면 그 흑인의 공화당 후보 하나 있었잖아요. 카슨이라고 의사. 그 사람도 장관 입각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요. 그리고 뉴욕 시장에 있던 줄리아니가 또 입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화당의 핵심에 있던 사람 중에 입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세슨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찍부터 지지를 선언해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닿을 수 있는 인맥 수준에서 트럼프한테 지금 장관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 지금 여기에 끈을 댔다고 뭐 백몇 번을 어쩌고 하는 외교부에 하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안 믿고 아마 갈 데가 별로 없어질 거다 생각을 해서 끈 만들라고도 개고생 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끈이라는 거는 연락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연락처 자체가 아마 없을 건데 줄 댄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을 트럼프가 이미 청구하겠다는 계산서 대충 예측이 되잖아요. 그걸 빨리 내부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정도를 부담하겠다. 한 20% 더 얹어가지고 부담할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좀 만나서 뭘 준다 그래야 얘기하지. 만나가지고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얘기 되겠어요 이게. 이 최순실 정국에서 그거를 결정해서 결단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하겠어요? 국방부 장관이 하겠어요? 외교통상부의 윤병세 장관이 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저 힐러리 쪽에다가 아마 줄 섰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 전체와 언론 전체가 힐러리에 따지면 줄을 섰는데 뭐 청와대라고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데뷔한 인물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없지. 그래서 지금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뭐 NSC 회의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그거는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김창준 전 공화당 하원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예상한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분 최근에 안 봤는데 KBS 인터뷰니까 이분이 원래 미국 공화당 쪽 아닙니까? 네, 공화당에서. 제가 아까 우려한 점은 똑같은 발상하던데 공화당 시스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혹시라도 저는 솔직히 본 적도 없고 보수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자리를 잘 찾아가는 분인데 만약에 이 김창준 의원을 내세워서 공화당 쪽에다가 접근하다가는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죠. 그분 제가 몇 년 전에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저기를 떠난 지 오래됐고 이번에 트럼프 당선은 또 그분도 책도 쓰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마 좀 떠난 지 오래돼서 지금 라인이 조금은 별로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은 어쨌거나 한국의 정치의 어떤 권력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 변화를 갖다가 대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사람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일을 실행할 라인도 없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먼저 최순실 문제가 정리가 돼야 지금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이나 딜이라는 것이 예사로운 딜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권위를 갖고 힘이 있어도 국내에서 의견을 모아서 가려면 야당 좌파부터 시끄러울 건데 지금 대통령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접근하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라도 정리해놓고 가겠다고. 그런데 또 이거를 갖다가 청와대 나 이 생각을 갖다 어제 트럼프 되니까 그게 온 이슈가 되면서 최순실 사태가 좀 묻어졌다. 야호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거 잘 끌고 가면 이 지금 최순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서 사라지면서 이 건으로 우리가 탈출할 방법도 생기겠다. 이제 청와대 내에서 이제 이런 식의 논의들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정말 나라가 막 재앙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파고가 높기 때문에 잔재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진정성과 진실을 보여주면서 가야지 간신히 넘을 정도의 파고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잔재주들 부리기 시작하면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질 거고 시간은 지금 우리 편이 아니잖아요. 시간 자체가 트럼프가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가야 되는데
최순실이 뭐고 야 우리 최순실 할 때까지 좀 기다려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좀 뭐 답은 뭐냐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뭐 총리 임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거기서 걸려 있어요. 아니 이번에 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유시민, 뭐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시장 이제 저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몰고 올 국제 정세의 파고를 박 대통령은 넘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와라 그러는데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그럼 넘어갈 수 있냐?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이 이분들 힐러리 지지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넘어가냐는 겁니다. 이 박 대통령하고. 아니, 그 사람들이 힐러리를 지지하거나 말거나 트럼프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를 건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나 당사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한국의 의사결정 구조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혼란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이 부분을 잘못 던지면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이 부분이 뒤섞여 가지고 야권이나 반미적인 세력한테서 악용당할 수 있다고 보고요. 처음에 조금 한번 한국을 테스트해 보다가 내부에서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미국은 한국하고 협상을 하지 않고요. 곧바로 충격을 던지는 이런 임팩트를 통해서 한국 내부에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보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미군 부대 하나하나씩 빼면 돼요. 예전에 카터 정부도 그렇게 했고 부시 정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빼는데 그때와 지금 한국이 처한 안보 위기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하나 둘씩 빼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심리적인 이제 공포감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공포감을 느끼기나 할까요? 그게 이제 뭐 못 느끼고 빼면 빼라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고. 그래도 저는 뭐 최근에 이 북핵 사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조금씩 깨달아가고 그리고 트럼프 현상을 통해서 언론이 지금도 또 왜곡 보도를 하지만은 좀 깨달은 국민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공포감이 번지면서 어떤 거기서 이제 모멘텀을 찾아야 되고 결국 그때 황 소장님이 지금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트럼프 당선 되기 전에 한 얘기죠. 사드 문제 가지고 결국 국민 찬반 투표로 승부 걸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 벌어질 텐데 진짜 지금은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이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박 대통령이요. 그냥 또 국민투표 붙인다면 야당이 니 지금 최순실로 사고 쳐놓고 그걸로 빠져나가려면 또 안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난리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요.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야당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주겠다. 이러면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가 안 되겠습니까? 특검이나.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거국중립 내각이나 이런 거.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만 너가 추천해라.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가 이렇게 잘못이 규명될 때까지는 대통령의 직위를 현행 헌법에 따라 가겠다. 그리고 잘못이 나오게 되면 내가 가차없이 그만두겠다. 그런데 안보 이슈만큼은 지금 국민들한테 합의가 안 되고 미국 앞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이것은 내가 국민투표에 한번 묻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 문제가 있다고 안 나오겠습니까? 조사하면 내가 물러가겠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요. 안보 이슈를 정리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결단을 하는 모양새를 하게 되면 본인이 그래도 물러나더라도 보수 세력을 살리고 물러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모든 이슈를 살아나는 길로 이렇게 뭘까 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조악한 참모들을 데리고 앉아서 솔직히 말하면 외교 안보에 정호성이 깊이 관여해서 좌지우지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성이 좌지우지했다면 최순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외교 부분에서 정호성이. 옛날에 박 대통령이 UAE 갈 때 외교부의 담당 국장이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보면 박 대통령이 마음을 비우고 안보 문제를 본인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는 본인이 맹쾌하게 정리해주고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고도 하고 중간에 그러면서 안보 문제를 정리하고 본인이 보수 세력을 살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다음에 가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이거는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 끝나면 또 특검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특검하면은 뭐 12월, 1월 넘어가고 제 생각에 사드의 이 가장 이제 큰 결단의 시기는 1, 2월 정도라고 보는데 1, 2월 정도에 국민투표로 붙이지 않고는 도저히 국론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몰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게 트럼프 당선과 안보 위기를 가지고 또 어떻게 탈출해 보려고 최순실 문제하고 섞어서 가다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제가 느끼는 이런 솔직한 부분이에요. 이런 정도로 탈출할 부분 같았으면 이전에 이까지 오지도 않고 정리가 잘 됐고 최순실 사태도 안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보면 마음을 비운 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 뒤섞어 가지고 최순실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를 갖다가 이용할 겁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럼 미국에서 봤을 때 이것들 뭐하고 자빠졌나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사태가 수습이 불가능한 사태로 가면서 굉장히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말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 세력들은 그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은 어쨌든 이 낡은 시스템의 조작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을 한 겁니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트럼프 하나 때려 죽였는데도 선거에서 이긴다? 한국에서는 아마 후보 자체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준 시스템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서 건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환경이죠. 국민들 자체가 미국 국민들처럼 깨어나서 이 낡은 조작 시스템을 스스로 극복해내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뭐 망하는 거 뭐 국가가 뭐 무너지고 망하고 뭐 후퇴하고 그런 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못 차려서. 근데 그렇게 결단할 시기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트럼프와 미국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서 우리는 시간이 없다.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그쪽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지게 되면 미국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간의 낭비를 하게 될 거다 했는데 그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그랬다 보면 이번에 트럼프가 안 됐으면 이제는 아마 공화당이나 그런 트럼프를 위해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절대로 집권을 못 할 거예요. 왜? 히스패닉하고 흑인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뭐 이 50년 후라는 책에 보면 미국이 거의 멕시코가 되는 그런 50년 후의 전망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이 결단을 했지만은 한국은 미국의 시스템을 갖고 왔지만은 결단을 지금 못하게 될 상황이 저는 크다. 그래서 위기를 겪을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그래도 현명한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면 살아날 길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긴 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진행되는 걸 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면 내년 한 1, 2월 정도면은 국가적으로 사생결단 내야 될 상황이 닥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베니제 대표 모시고 이 어게인 베니제 미국 트럼프 당선과 한국의 후유증 앞으로 겪을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